감옥에 들어가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창, 창 하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흰빛이 번뜩이더니 검이 한 자루씩 허공을 날았다. 한 자루는 인파 속의 나라와 하인과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한 자루는 연회석 중앙의 탁자에 날아와 떨어졌으며, 또 한 자루는 대청의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복원, 오감, 침성 네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 모두 저군이 사용한 거 검식에 의해 날아가 버렸다. 실로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만진사는 손으로 탁자를 꽝 하고 내리치며 부르짖었다. 좋아. 척 사제, 자네는 결국 연성검법을 연마하는 데 성공했구나. 축하하네. 축하해야 마땅하지. 만진산의 음성은 놀라움과 허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척장발은 얼굴을 굳히면서 물었다. 연성검법이라니요? 만진사는 말했다. 저군이 방금 사용한 검법이 연성검법이 아니란 말인가? 얘들아, 모두 이리 오너라. 저군은 연성검법을 익혔으니 너희들은 상대가 안 된다. 만진사는 복원, 오감, 풍탄, 침성 등 네 제자를 손짓해 불렀다. 만진사는 싸늘히 척장발을 노려보며 다시 말했다. 사제, 자네는 정말 음흉하기 짝이 없군.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 철소행강, 그대는 역시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군. 저군은 연이어 작연식, 이광식, 거검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만진산의 네 제자를 물리쳤지만 기쁨보다 놀라움이 앞섰다. 그는 사부와 사매를 쳐다보고 이어 만진산과 여러 제자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떨떨해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그 역시 거지 노인이 가르쳐준 검법이 그토록 큰 위력을 나타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척장발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저군에게 가까이 걸어가더니 돌연 저군의 손에 들린 검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검 끝으로 저군의 목을 겨누고 엄숙한 음성으로 물었다. 방금 내가 사용한 수법은 어디서 배웠느냐? 저군은 깜짝 놀라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불현듯 거지 노인의 당부가 떠올랐다. 만약 검법을 나에게서 배운 사실이 탄로나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군은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사부님, 실은 제가 혼자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척장발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 오묘한 수법을 생각해낼 수 있단 말이냐?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니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단칼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척장발이 검을 앞으로 내밀었다. 검끝이 저군의 목덜미를 조금 파고 들어가 선혈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저군은 놀라고 두려워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으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때 척방이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부르짖었다. 아버지, 사형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언제 남에게 무공을 배웠겠어요? 방금 사용한 검법은 아버님께 배운 걸 거예요. 만진산이 냉소하며 말했다. 척사제, 더 이상 숨길 것 없지 않을까? 자네 딸이 분명히 말했네. 저군의 수법은 자네가 전수했다고 말일세. 자네의 고명한 수법을 사형인 나에게 자랑하고 과시할 건 없네. 자, 내가 자네에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잔의 술을 내리겠네. 만진사는 두 잔의 술을 가득 따른 뒤 한 잔은 자신이 먼저 마시고 한 잔은 척장발의 앞으로 가져갔다. 자, 마시게나. 척장발은 소리를 내며 검을 바닥에 던지고 몸을 돌려 술잔을 받아 연속 3잔을 마셨다. 척장발은 술을 마신 뒤 고개를 숙이고 뭔가 깊이 생각한 뒤 중얼거렸다. 이상하군.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만진산이 말했다. 척사제, 내가 자네와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서재로 가세. 척장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만진산은 그의 손을 잡고 서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만진산의 8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떤 자는 창백한 안색이었으며 어떤 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침성이 입을 열었다. 난 소피를 보고 오겠다.
적은 그 녀석에게 놀라고 오줌이 나오려고 해. 노고는 눈을 흘겼다. 여덟째 사제, 자네는 아직도 창피한 줄 모르니 한심하군. 침성은 혀를 쑥 내밀어 보이고는 급히 연회석을 떠났다. 그는 대청 문을 나오자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살그머니 서재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서재 밖에 가서 귀를 기울였다.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척 사제,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비밀이 오늘에야 비로소 밝혀졌군 그래. 척장발의 음성이 들렸다. 사형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내 입으로 꼭 말해야 하겠나? 우리의 사부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지? 사부님께선 한 권의 검법 비급을 잃어버리시고 상심하셔서 자결하시지 않았소? 사형도 알고 계시면서 왜 나에게 물으시오? 그래 맞아. 그 책 이름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사부님께 들었는데 그 검법 비급의 이름이 연성결이라고 하더군.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소.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못한가? 행복한 사람보다 못하오. 맞아. 하하하. 왜 웃으시오? 그 시를 알고 있으면서 시치미를 때 우린 10여 년 동안 함께 무예를 익혀서 서로를 잘 알고 있어. 자네가 연성결 세 글자를 모른다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을 알겠는가? 척장발의 당황한 음성이 들려왔다. 나를 시험했군. 만진산의 음성이 들렸다. 내놔라. 뭘 말이오? 시치미 떼지 말고 내놔. 척장발의 격앙된 음성이 뒤이어 들려왔다. 내가 당신을 무서워할 줄 아시오? 침성은 사부와 사숙이 언성이 점점 사나워지자 와락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급히 대청으로 뛰어나와 노곤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대사형 사부님과 사숙께서 다투고 있는데 싸울 것 같아요. 노곤은 일어나며 말했다. 가봐야겠군. 주기, 만규, 송균 등은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다. 척방이 저군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우리도 가요. 저군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발자국 앞으로 나가자 척방은 그의 손에 검을 집어주었다. 저군이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척방의 손엔 두 자루의 검이 들려 있었다. 저군이 물었다. 왜 두 자루를 가지고 있지? 척방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검을 안 가지고 계세요. 만진산의 8제자는 모두 침중한 안색으로 서재 밖에 서 있었고 저군과 척방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 10사람은 숨소리를 죽이고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척사제, 사부님을 죽인 형수는 바로 너다. 틀림없어. 그건 만진산의 목소리였다. 방귀 뀌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만사형. 말이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내가 언제 사부님을 죽였단 말이오? 척장발은 화가 나서 목소리가 매우 컸으며 말을 마구 해대었다. 사부님의 연성결을 척사제가 훔쳐가지 않았단 말인가? 난 연성결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 만사형이 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 쉽진 않을 거요. 아까 자네 제자가 사용한 검법이 연성검법이 아니란 말인가? 내 제자는 총명해서 혼자 생각해낸 것이고 나도 모르고 있었소. 그게 어째서 연성검법이오? 사형이 복원을 시켜 연성검법이 완성되었으니 와서 보라고 시키지 않았소? 복원을 불러다 물어봅시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복원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이 찌그러진 것으로 보아 척장발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저군과 척방은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복원의 말은 나도 들었어. 거짓말을 하면 가만 안 둘 거다. 만진산이 하하하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네가 어찌 이곳에 오겠는가? 척장발, 자네가 연성검법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복원이 내가 연성검법을 완성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급히 이곳으로 왔는가? 계속해서 우길 셈인가? 알고 보니 날 속여서 이곳으로 오게 했군. 맞아,
빨리 건법을 내놓고 사부님의 묘소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왜 내가 당신에게 연성건법을 주어야 하오? 흥, 난 대사형이야. 방 안은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척장발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줬소, 당신에게 주겠소.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적은과 척방은 그 말을 듣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노곤 등 8사람은 동시에 멸시하는 눈빛으로 적은과 척방을 쳐다봤다. 척방은 한편으로 화가 났으며 또 한편으로는 참기 어려운 굴욕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모렴치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 갑자기 방 안에서 만진산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망규는 부르짖었다. 아버지! 발로 문을 차며 급히 뛰어들어갔다. 만진산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가슴에는 한 개의 날카로운 비수가 꽂혀 있었으며 방바닥은 온통 피로 낭자했다. 척장발은 사라지고 없었다. 망규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서 만진산의 몸에 쓰러졌다. 척방은 낮은 소리로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몸을 흔들거리면서 똑바로 서지를 못했다. 저구는 급히 손을 내밀어 부축해 주었다. 머리를 숙이고 보니 만진산의 두 눈은 꼭 감고 있었으며 얼굴 표정은 흉악하고 난폭한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커다란 고통을 받은 듯 했다. 저구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삼해, 그만 가자. 척방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음성이 들렸다. 너희들은 우리 사부님을 암살한 공범이니 갈 수 없다. 저군과 척방은 머리를 돌리자 한 자루의 장검 끝이 척방의 등을 누르고 있었으며 검의 손잡이는 복원이 잡고 있었다. 저군은 크게 화를 내며 욕을 하려다가 사부님이 사백님을 죽였다는 것이 생각나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복원이 차갑게 말했다. 두 분은 방으로 돌아가시지. 나중에 우리가 척장발을 잡았을 때 함께 관가로 보내겠다. 저군이 말했다. 이번 일은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사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수를 하려면 나 한 사람에게 해라. 복원은 힘껏 그의 등을 밀며 소리쳤다. 가자. 이 일은 자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